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지은이 나폴레온 힐, 편저 빌 하틀리, 옮기니 이한이, 발행 반니입니다. 최초로 부자의 마인드셋을 정리한 나폴레온 힐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가 21세기 에디션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당대의 자수성가한 부자 507명을 인터뷰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정리한 이 책은 출간된 해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성공 철학서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판본으로 전 세계 1억 2천만 부가 팔렸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과 19세기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잡지사에서 일하던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기업가의 기사를 쓸 목적으로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질문을 카네기로부터 받습니다. 보통 사람도 누구나 따라하면 해낼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을 정리해서 널리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단서와 함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29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폴레온 힐은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출간 후 80년 넘게 최장기 스테디셀러를 이어오고 있는 이 책의 성공 이후 현대의 자기계발 작가 중에 그 주제와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출간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21세기 에디션은 편저자의 해설을 덧붙이면서 현대에 맞는 사례를 보강하고 나폴레온 힐의 여러 저작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 추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어째서인지 자기 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가에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다. 마셜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필드와 다른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다른 저서에서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명확한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펴는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의 한 구절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생긴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부를 일구는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부를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박식하다고 할 수 있다. 에디슨은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뒤흔들 과학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특허청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 지식은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다. 대학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춰보면 알 수 있다.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값을 치러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과 자신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적절한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배움, 대학 강의, 공공도서관, 전문 교육과정.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하에 조직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식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낼 방법만을 가르쳐 주는 곳인데 말이다. 보상을 주는 간단한 아이디어. 한 남자가 식료품점에서 판매 점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다. 회계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던 그는 회계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최신 부기 및 사무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식료품점을 공략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회계 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여 곳 이상의 작은 상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무척이나 현실적이어서 소형 트럭에 이동식 회계 사무실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 회계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다. 업무를 보조할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으며 작은 상점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지식에 상상력이 가미되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그는 자신을 해고했던 식료품점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전문 지식을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게 하라. 메리 케이 애쉬는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글로 쓰던 와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사은품 업계에서 무척이나 성공한 영업 부장이었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남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낙담하여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직장 여성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성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으면서 그녀는 장차 자신이 하게 될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5,000를 들고 좋아하던 스킨케어 크림 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크림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고 친구와 지인에게 자기 회사의 뷰티 컨설턴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단순히 스킨케어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었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여성들에게 개인적 만족감과 경제적 성공을 안겨줄 기회와 성공 철학을 결합한 일이었다. 회사는 창립 첫 해에 평범한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매년 꾸준히 성장해 21세기 초에는 30개국에서 1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가 활동하면서 연 $15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메리케이 코스메틱은 미국 100대 기업에 3차례나 선정되었고 라이프타임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애쉬를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그녀는 자기개발 강연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이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충동, 그 열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그 형태가 갖추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인간은 최근 50년간 그 전의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계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넓히고 사용하는데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정도다. 인간의 상상력은 가능성을 확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상상력을 아주 초보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상상력의 2가지 형태. 상상력은 2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한 가지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 이는 과거의 개념,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할 뿐이다. 발명가들은 대개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 예외적으로 천재들만이 합성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낼 줄 안다.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킨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낌새를 감지하고 상대의 잠재의식에 감응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발휘되지만 강렬한 열망이 치솟을 때처럼 의식 수준에서
무척이나 강렬한 인지가 일어나야 자극되어 힘을 발휘하고 활성화된다. 열망은 갑작스럽고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하다. 이는 불분명한 감정이며 금방 사라진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느낌일 뿐 아무 가치가 없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어주는 과정에서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되지만 창조적 상상력이 함께 작동할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할 때도 있다. 합성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 모두 영리하게 사용해야 더 예리하게 작동한다. 상상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이는 소생시킬 수 있다. 신체의 근육이나 장기가 사용할수록 튼튼해지는 것처럼 상상력 역시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잘 작동하게 된다. 합성적 상상력 사용하기.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데는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된다. 열망이라는 무형의 충동을 재화라는 유형의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만 한다. 경험, 교육, 관찰한 것을 재료로 하여 합성적 상상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라. 그리고 나서 이 장을 다시 펼치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열망을 재화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사례와 지침은 이 책 전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침을 사용하고 계획을 글로 써보라. 그러고 나면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라.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라.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된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여 열망과 계획을 글로 옮기면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과 친구가 되기.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은 물론 모든 물질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로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질서 있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십억 세포 하나하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하나하나가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에 뜬 거대한 별부터 그 아래 미소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열망은 사고 자극이다. 사고 자극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이용하여 재화를 얻어내는 과정에 착수할 때 대자연이 지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한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열망을 물리적 혹은 재화적 실체로 바꾸려 할 때 물리 법칙과 심리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시간을 들여 이런 법칙에 익숙해진 후 이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이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불을 일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모순으로 들리겠지만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지구, 별, 행성 속에서 우리의 발밑과 머리 위에 있는 사물 속에서 풀잎 속에서 우리 눈에 비친 온갖 생명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낙담하지는 마라. 이 설명을 읽자마자 받아들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 읽을 때는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면 된다. 이 개념을 다시 읽고 탐구하면 뭔가가 분명해지고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을 최소한 3번 읽기 전까지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라. 3번쯤 읽으면 그만두고 싶지 않아질 것이다.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아서 캔들러와 프랭크 건솔러스 박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염가로 책을 파는 한 출판업자는 출판사에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던 책을 제목만 바꾸었고 그 책의 판매고는 100만 부 이상 뛰었다. 내용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저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 표지를 만들어 씌웠을 뿐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다. 상상력이라는 말이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쥔다.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인 순간 막대한 부를 일군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네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간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순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불을 일구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하다. 아이디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멋진 우연은 카네기를 통해 왔지만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하다. 그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한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다. 아이디어는 점점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는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 창조적 노력을 위해 잠재의식을 북돋는 방법. 창조적 노력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그 가능성은 두려울 만큼 크다. 잠재의식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닌 지식이 가여우리만큼 제한적이라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3장에서 제시한 지침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끈기 있게 이 지침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원을 따름이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라. 기억하라.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인내하라.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믿음과 자기 암시에 관한 장에서 했던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잠재의식에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든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어떤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들어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 자신의 잠재의식,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 무한 지성에서 온 것이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빗장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을 완전히 다스리고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 먼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끌어모은다. 이 상상력은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획을 만들어낸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계획과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잠재의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을 조합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의 뿌리이자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의 명저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연구되고 쓰여진 책으로 100년 가까이 된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간관계론의 데일 카네기를 비롯해 수많은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한 부자들을 탄생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이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부자들의 성공 원칙을 연구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5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결과물을 13가지 성공의 원칙으로 정리했고 이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부에 이르는 1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끈기, 조력 집단의 힘, 성에너지, 잠재의식, 뇌, 육감. 각자의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첫 번째 원칙인 열망을 시작으로 13번째 원칙까지 나무 뿌리에서 시작해 점차 가지를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 수백 명을 연구하며 정리된 원칙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면 되는지 좀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공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여러 번 읽었을 때 더 큰 빛을 발휘하리라 생각됩니다.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열망, 끈기 등 13가지 원칙의 연결고리를 몸소 실천하여 탄생한 이 책은 읽는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어째서인지 자기 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가에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다. 마셜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필드와 다른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다른 저서에서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명확한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펴는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의 한 구절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생긴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부를 일구는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부를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박식하다고 할 수 있다. 에디슨은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뒤흔들 과학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특허청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 지식은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다. 대학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춰보면 알 수 있다.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값을 치러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과 자신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적절한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배움, 대학 강의, 공공도서관, 전문 교육과정.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하에 조직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식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낼 방법만을 가르쳐 주는 곳인데 말이다. 보상을 주는 간단한 아이디어. 한 남자가 식료품점에서 판매 점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다. 회계 일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던 그는 회계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최신 부기 및 사무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식료품점을 공략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회계 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여 곳 이상의 작은 상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무척이나 현실적이어서 소형 트럭에 이동식 회계 사무실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 회계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다. 업무를 보조할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으며 작은 상점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지식에 상상력이 가미되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그는 자신을 해고했던 식료품점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전문 지식을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게 하라. 메리 케이 애쉬는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글로 쓰던 와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사은품 업계에서 무척이나 성공한 영업 부장이었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남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낙담하여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직장 여성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성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으면서 그녀는 장차 자신이 하게 될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5,000를 들고 좋아하던 스킨케어 크림 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크림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고 친구와 지인에게 자기 회사의 뷰티 컨설턴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단순히 스킨케어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었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여성들에게 개인적 만족감과 경제적 성공을 안겨줄 기회와 성공 철학을 결합한 일이었다. 회사는 창립 첫 해에 평범한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매년 꾸준히 성장해 21세기 초에는 30개국에서 1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가 활동하면서 연 $15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메리케이 코스메틱은 미국 100대 기업에 3차례나 선정되었고 라이프타임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애쉬를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그녀는 자기개발 강연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이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충동, 그 열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그 형태가 갖추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인간은 최근 50년간 그 전의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계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넓히고 사용하는데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정도다. 인간의 상상력은 가능성을 확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상상력을 아주 초보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상상력의 2가지 형태. 상상력은 2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한 가지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 이는 과거의 개념,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할 뿐이다. 발명가들은 대개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 예외적으로 천재들만이 합성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낼 줄 안다.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킨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낌새를 감지하고 상대의 잠재의식에 감응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발휘되지만 강렬한 열망이 치솟을 때처럼 의식 수준에서 무척이나 강렬한 인지가 일어나야 자극되어 힘을 발휘하고 활성화된다. 열망은 갑작스럽고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하다. 이는 불분명한 감정이며 금방 사라진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느낌일 뿐 아무 가치가 없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어주는 과정에서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되지만 창조적 상상력이 함께 작동할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할 때도 있다. 합성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 모두 영리하게 사용해야 더 예리하게 작동한다. 상상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이는 소생시킬 수 있다. 신체의 근육이나 장기가 사용할수록 튼튼해지는 것처럼 상상력 역시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잘 작동하게 된다. 합성적 상상력 사용하기.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데는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된다. 열망이라는 무형의 충동을 재화라는 유형의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만 한다. 경험, 교육, 관찰한 것을 재료로 하여 합성적 상상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라. 그리고 나서 이 장을 다시 펼치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열망을 재화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사례와 지침은 이 책 전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침을 사용하고 계획을 글로 써보라. 그러고 나면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라.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라.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된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여 열망과 계획을 글로 옮기면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과 친구가 되기.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은 물론 모든 물질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로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질서 있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십억 세포 하나하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하나하나가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에 뜬 거대한 별부터 그 아래 미소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열망은 사고 자극이다. 사고 자극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이용하여 재화를 얻어내는 과정에 착수할 때 대자연이 지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한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열망을 물리적 혹은 재화적 실체로 바꾸려 할 때 물리 법칙과 심리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시간을 들여 이런 법칙에 익숙해진 후 이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이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불을 일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모순으로 들리겠지만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지구, 별, 행성 속에서 우리의 발밑과 머리 위에 있는 사물 속에서 풀잎 속에서 우리 눈에 비친 온갖 생명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낙담하지는 마라. 이 설명을 읽자마자 받아들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 읽을 때는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면 된다. 이 개념을 다시 읽고 탐구하면 뭔가가 분명해지고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을 최소한 3번 읽기 전까지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라. 3번쯤 읽으면 그만두고 싶지 않아질 것이다.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아서 캔들러와 프랭크 건솔러스 박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염가로 책을 파는 한 출판업자는 출판사에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던 책을 제목만 바꾸었고 그 책의 판매고는 100만 부 이상 뛰었다. 내용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저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 표지를 만들어 씌웠을 뿐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다. 상상력이라는 말이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쥔다.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인 순간 막대한 부를 일군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네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간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순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불을 일구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하다. 아이디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멋진 우연은 카네기를 통해 왔지만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하다. 그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한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다. 아이디어는 점점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는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 창조적 노력을 위해 잠재의식을 북돋는 방법. 창조적 노력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그 가능성은 두려울 만큼 크다.
잠재의식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닌 지식이 가여우리만큼 제한적이라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열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3장에서 제시한 지침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열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써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끈기 있게 이 지침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원을 따름이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라. 기억하라.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인내하라.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믿음과 자기 암시에 관한 장에서 했던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잠재의식에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든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어떤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들어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 자신의 잠재의식,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 무한 지성에서 온 것이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빗장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을 완전히 다스리고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 먼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끌어모은다. 이 상상력은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획을 만들어낸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계획과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잠재의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책의 13가지 성공 원칙을 조합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의 뿌리이자 성공 철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의 명저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연구되고 쓰여진 책으로 100년 가까이 된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간관계론의 데일 카네기를 비롯해 수많은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한 부자들을 탄생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이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부자들의 성공 원칙을 연구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5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결과물을 13가지 성공의 원칙으로 정리했고 이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부에 이르는 1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끈기, 조력 집단의 힘,
성에너지, 잠재의식, 뇌, 육감. 각자의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첫 번째 원칙인 열망을 시작으로 13번째 원칙까지 나무 뿌리에서 시작해 점차 가지를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 수백 명을 연구하며 정리된 원칙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면 되는지 좀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공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여러 번 읽었을 때 더 큰 빛을 발휘하리라 생각됩니다.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열망, 끈기 등 13가지 원칙의 연결고리를 몸소 실천하여 탄생한 이 책은 읽는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